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전혀 다른 뉴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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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년도에 보통 수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1200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팟짱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1200회 수요 집회 나와 있습니다. 네, 박정호 기자 그렇습니다. 같이 나와 네. 있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집회? 네, 오늘 집회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1200회 수요 집회 이제 24년을 넘어서 그러니까요. 계속되고 있는데 저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을 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네. 네. 1992년도 1월에 시작해가지고 1200회를 맞았는데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올해만 해도 8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전국에 47분밖에 안 남아 계시는데 빨리 아베 정권이 사죄하고 법적인 그렇습니다. 배상을 해야 될 텐데 요원해 보이죠. 그러니까요. 네. 느닷없이 또 아베 일본의 극우들만 좋아할 것 같은 국정교과서를 추진한다고 하니 그 자체로 정말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군포 수리고 1, 2학년 학생들 네. 200여 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고 네, 계시고요. 대학생, 시민 네, 한 시민단체분들. 한 300여 명의 시민들이 네.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세게 쳐가지고 네. 이 선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들어갈 수가 그래서, 없습니다. 네, 오늘 보면 정치인들도 많이 참여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관계자들 그동안 저는 윤미향 대표 얘기를 듣다가 네. 울컥했어요. 정말 지난 24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현장을 지키고 수요 집회를 이어온 할머님들의 노력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과거사 문제를 그냥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하지만 오늘 문재인 새정치연합 네. 대표도 오고 여러 의원들도 와 있지만 지금 박근혜 정권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네.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 아까 문재인 대표의 발언도 있었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베 정권에게 과거사를 네. 반성하고 사죄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다. 네. 예. 어떻게 우리 근데 정말 그래요.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교과서를 쓴다면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저희가 어떻게 네. 일본 극우들에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 도착하면 도쿄에 도착하면 3m 전부터 네. 저 일본의 극우들이 막 세게 이제 막 사이렌을 키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렇죠. 성노예가 아니다. 네. 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거고 돈 벌러 갔던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정 교과서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미 뭐 그 교과서가 마련되고 있다라는 주장도 네.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네. 역사를 보는 우리들의 제대로 된 시각, 올바른 역사관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이죠. 뭐 네. 재작년부터 불거졌던 교학사 역사 교과서 문제 네. 그 내용을 보면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 위안부들을 이 자발적으로 따라다닌 것처럼 일본군을 따라다닌 것처럼 묘사를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큰 문제가 됐었는데 네. 그게 과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얘기하는 올바른 역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가시기 전에 그 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항상 뭔가 네. 폭탄을 떨어뜨리고 가요. 이번에도 아주 큰 폭탄을 그러니까요. 떨어뜨리고 갔죠. 예.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네.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올바른 역사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부분에 그러니까요. 대해서는 또 예. 말씀이 없으세요. 얘기가 없어요. 함구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올바른 역사관의 내용이 뭐냐? 친일이냐? 독재 비하냐? 그게 아니라면 네.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그렇죠.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고 제목만 얘기하시고 그냥 가셔. 아 그렇죠. 정말 그리고 아쉬움이 뭐 많습니다. 국민이 분열하면 안 된다. 국민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니 반으로 꼭 하는데 나눠놓고 오늘 경향신문 제목이 두 쪽으로 나눠놓고 그냥 가냐 이거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오는데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무엇보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사회과 교과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제 시범 네.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배우게 되는데 활용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일본에 쌀을 수탈당한 게 아니라 수출했다. 수출했다. 수출 국가야. 아, 나는 오짜인 줄 알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수탈을 수출로 잘못 수출로, 썼구나. 네. 이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정말 역사 인식이 수출했다라는 식으로 알려진다면 그렇죠. 아직도 일제 시대를 살아온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다 눈 똑바로 뜨고 살아 계십니다. 예. 그분들이 과연 이 교과서의 서술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거에 네. 대한 박근혜 정부의 답변이 뭔지 저는 그걸 좀 듣고 싶어요. 그러게요. 뭐 특히 어제 SNS상에서 네. 논란이 됐던 그 새누리당의 플래카드 네. 보셨나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국회 갔다 네, 왔잖아요. 네, 네. 제가 새벽 오늘 6시 반에 국회에서 진성준 의원 인터뷰하고 7시 반에 새벽부터? 아, 김광진, 고생 많으시네요. 예. 안철수라고 할 뻔했다. 안진걸. 네, 두 분의 네. 시민의 정치를 하고 왔는데요. 국회 앞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처럼 심각한 네. 역사 왜곡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이런 네. 내용의 현수막이었는데 네. 정말 우리 아이들 배우고 있나요? 아니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네. 정말 여론을 호도하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호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 네. 이것은 정말 끝간데 없는 이념 전쟁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웠다면 아니, 정부에서 뭐 하고 있나요? 그 황교안 총리. 네. 아니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좋아하시는 분인데 네, 국가보안법 7조. 왜 이거 가만히 지금 두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즉각 체포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이게 뭐 네. 교육부 장관은 공무 교육부 찬양을 하고 장관이 있어요. 검인정 교과서를 네. 자격을 주는 건데 네. 아니 그러면 교육부 장관부터 지금까지, 조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좌편향 교과서였다면 그 좌편향 교과서를 검정해준 네. 교육부는 무엇이고 그러니까요. 관계 당국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분들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가당착에 빠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저희가 정말 수요 집회에 오니까 더 이게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오늘 두 분밖에 못 네, 나오셨습니다. 오늘 건강이 안 이용수 좋으셔가지고. 할머니 네,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 나오셨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올해 88이시고요. 그러니까요. 김복동 할머니는 90살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없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면서 우리나라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베 정권 정말, 일본에 네.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아베만 신났어. 아베 아베만 좋을 도와주는 것 같아. 꼴이죠.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아베를 미워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게요. 아베의 노선을 좋아하시나? 이런 네. 의심이 자꾸 들어요. 그죠? 일본의 우경화를 따라서 뭐 아베 따라하기를 하는 것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장에 많은 예. 시민들이 오고 가고 네, 계시기 저희가 그 때문에 앞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옆에 방송을 하고 보시면 있어서 많은 여러분들이 분들이 지금 통행을 불편해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좁고. 측면에서 좀 죄송한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 아무튼, 보니까 취재하는 예. 기자들을 보니까요. 저희들 왼쪽 한편에는 지금 일본 여성 기자 세 분이 아. 쪼르르 지금 취재를 하고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예, 스타일이 일본 벌써 분들이시군요. 일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네. 일본 여자 기자들이 뭐 취재를 하고 네. 있고요. 지금 이 집회는 1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집회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오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네, 모셔서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 나와 있는데 일본 대사관이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안에 있던 사무실이 그 뒤쪽 건물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일본 대사관 원래 건물은 지금 다시 부시고 다시 짓기 위해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저희 뭐 문재인 대표도 그러니까요. 예, 네. 행사를 이 마치고 길을 떠날 저희가 지금 이 길목을 지키고 시간인데요. 있습니다. 네. 예. 문재인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오늘 이 현장에 찾아온 이유, 예, 취지 그리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정부 여당의 뭐 여러 가지 역사, 말씀을 하셨어요. 네,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실지 네. 이런 것들 좀 들어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비밀어로 한번 갑자기 불쑥 물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 오시면 어떡하죠? 저쪽으로 가실까 걱정이에요 지금 다른 지금 쪽으로 갈까 봐. 다른 길로 가면 큰일인데 저희가 이거. 지키고 예,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오늘 문재인 대표가 한 주요 발언을 좀 정리를 네네, 해보면요. 정리해 주시죠. 네, 아베의 역사 왜곡에 과연 박근혜 정부가 비판할 자격이 있냐?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조만간 한중일 정상회담, 지금 미국 가 계시니까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이요. 한중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 과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네. 제대로 지적할 수 있겠냐 이런 비판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일 독재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열심히 싸울 것이다 이런 다짐도 네. 하셨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위안부의 날을 제정을 해서 네.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어. 등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의미가 이런 있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니까 아무래도 몇 가지 과제 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판단 이런 네. 것들을 쭉 정리해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새정치연합이 뭐 그 국정화 전환 발표가 있는 네. 날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정화 전환 발표하니까 바로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 네. 그리고 규탄 대회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장관 해임 거리안 제출했죠. 제출했죠. 그래서 어느 그리고 때보다 또 이게 전투력을 상승시키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어제는 보니까 여의도역에서 서명운동을 네. 하던 중에 어버이연합 등 수구단체, 네, 보수단체 보수단체 회원들이 갑자기 회원들. 들이닥쳐가지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난입을 했죠. 난입을 했죠. 네. 근데 오늘 그분들이 또 오셨는지 살짝 궁금해지는데 그러게 저도 한번 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군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경찰들이 저쪽 그 옆 건물 앞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그래요? 병력들이 예, 혹시 혹시라도 모를 만일의 사태에 예. 대비하는 차원에서 네. 경찰 병력들이 문제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오늘 수요 집회 1200차 수요 시위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문재인 대표를 만나서 잠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도 기자간담회를 했던데 네, 오전 11시에 했죠. 네, 네.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앞으로의 활동 대응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참 우리 아이들이 2017년부터 이 국정화가 네, 된 교과서를- 교과서를 배우게 되면 네. 그 해가 바로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태어난 지 100년 되는 100년 되는 해예요. 2017년이 참 오묘한 해입니다. 네. 그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문재인 이동을 하고 대표가, 계십니다. 문재인 예, 대표가 나오시는데요. 저희가 나오고 있는데요. 디미러 한번-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대표님, 들어보도록 안녕하십니까?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장성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저희가 오늘 디미러 인터뷰하려고 현장에 직접 나왔습니다. 네. 오늘 수요 집회 참석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할머니들 직접 뵈니까 어떠시던가요? 오늘 그 인사 말씀하신 김복동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보다 한 살 위시고요. 네. 또 그 사회 보신 용수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보다 한 살 아래세요. 다 이제 우리 어머니 네. 같은 이제 할머니들인데 오늘 이제 1200차 아닙니까? 저도 그동안 몇 번 참석한 적은 있는데 꽤 오랜만에 참석했거든요. 네. 이렇게 정말 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 24년 동안 1200차라는 그 수요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정치인들이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안타깝죠. 한편으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난징 그 대학살 기록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위안부 기록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다른 많은 피해 국가들하고 함께 연대해서 위안부 기록을 우리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를 해서 우리 인류가 두고 이 그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않고 그래서 또 다시는 또 이런 반인륜적인 이런 범죄가 대표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출국하시면서 분분분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국론 분열 네. 또 이념 전쟁을 벌인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지금 우리가 보통 지금 시국도 아니고 우리 경제와 민생이 너무나 어려운
그래서 경제와 민생에 전념해도 지금 어려운 이 마당에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시기에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전환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경제와 민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문재인 대표의 대표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오늘 먼저 그 위안부 오늘 피해 할머니들 대한 네.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발언했던 그 내용하고 네. 그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그러니까요.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기록을 남기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특히 뭐 아베 정권을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최선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윤선 기자가 질문했던 내용이 네. 있었죠.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의 국론 분열하지 말라. 아니 자기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론 분열하지 이런 얘기를 말라고. 했는데 예.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부추기고 있고 이념 대결을 만들고 있다 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저는 또 한 가지 놀란 게 네. 바로 문재인 대표 어머니 세대가 지금 네. 그 두 할머님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한 분 또 공교롭게도 한 분은 연상이시고 한 분은 네. 연하시고 이런 분들의 정말 더 이상 한이 쌓이지 네. 않도록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야당인들 힘이 없어요. 저희가 오늘 저쪽으로 좀 더 가서 네. 다른 야당원들 좀 만나볼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1200차 수요 시에 참여했던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잠시 말씀을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1200회 깜짝 놀랐습니다. 24년 24년. 정말 그러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네. 치나 이 자리를 지켜온 자리였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는 여성들이 많이 지키는구나. 이렇게 맞아 여자들이 많았어요. 네. 여성의 힘. 네. 네. 아까 나라 지키는 시위했다가 여성의 구금되어서 나온 분들도 보니까 다 여성들이더라고요. 아까 끝까지 남아있던 학생이 그러게요. 여학생이었어요. 여학생이었어요. 그러게 여성의 네. 힘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최 의원님 오셔서 오늘 또 감회가 소감이 또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몇 번째 참여를 했는데 네. 그 1200회라고 하는 그 1200자가 정말 그냥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육중하게 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24년 동안 길바닥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네.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바로 앞에 이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쩍도 하고 있지 않으니 참 이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구나 이렇게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교과서 추진하고 있고 오늘 아침 어제 오후죠. 봤더니 네. 국회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현수막. 네.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예. 어떻게 이거를 국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동안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교육부 장관 그리고 현재 정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네, 그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이고 또 이렇게 그 지금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박근혜 정부 내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 국민을 위한 지금 정부인지 국민을 위한 정권인지 네. 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저희가 좀 회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그 국정교과서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지도부시니까 한 말씀.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방안을 다 강구를 해서 원내 투쟁과 또 원외에서 할 수 있는 또 방안을 다 같이 두루두루 모색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원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임위 차원에서 교육문화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지금 법과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사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기를 하고 네. 또 그 바깥에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많은 지금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국민들과 연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정의당이라든지 또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네. 그 또 다른 그 정치 우리 원내의 세력들과 네. 같이 함께 연대해서 하여튼 좀 그 투쟁한다고 다 싫어하시는데 국민들이 그래도 자꾸 이렇게 투쟁을 안 할 수 없는 국면으로 지금 몰아넣네요. 이제는 할 때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때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제대로 투쟁을 하셔야 네.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올바른 네. 투쟁, 제대로 된 투쟁. 예, 예. 많은 분들이 올바른 올바른 어디서 투쟁. 많이 듣던 박근혜 이야기인데. 대통령 워딩을 요즘 제가 유행입니다. 올바른. 따붙였습니다. 올바른 투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바른 투쟁을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네,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네. 아줌마도 기분이 좋아. 아, 사연이 있었다고요. 국정교과서 발표되던 날 네. 무슨 네.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일단 네. 어느 학교 누구신지 소속을 네, 소개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저는 고려대학교 지금 1학년에 재학 중인 박예지라고 합니다. 네. 아우, 애기 같아. 예, 그런데 아니, 네. 그날 특별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네, 광화문 광장에 나갔는데 왜 광화문 광장에 나가게 됐는지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전날에 일요일 날 이제 정부 청사 앞에서 농성을 밤새도록 하면서 이제 국정교과서 반대 농성을 한 거죠. 국정교과서 반대 농성을 계속 하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제 저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이슈화를 좀 더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발표를 그냥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래도 뜻을 함께 하는 이제 대학생들이 아,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외화를 시키자라고 해서 이제 이순신 동상에 올라가서 네. 이제 피켓을 들고 네. 우리는 친일 교과서,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시위를 이순신 동상에 이 야리야리한 여대생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올라갈 수가 어떻게 올라갔어요? 있었는지. 안 다쳤어요? 아,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네. 무섭지 제일- 않았어요? 제일 끝까지 버틴 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사실 이제 저는 1학년이어서 사실 선배분들이 계셔서 선배분들이 먼저 이렇게 좀 연예인이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멈출 수 없고 원래 어떻게 마지막에 연예인이 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걸 해야겠다고 약간 결의를 하고 나온 상황이어서 그냥 몇 명이 남더라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남았는데 네. 저희가 그래도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순신 동상에서 조금씩 밀어서 네. 마지막에 세종대왕상까지 가서 이제 경찰에 연행이 됐었나요? 그렇죠, 마지막에 됐었죠. 어디로 갔었어요? 어느 경찰서로? 아, 저는 관악까지 갔어요. 어디? 한학 경찰서까지 갔답니다. 고대에 다니는데 관악까지 갔어요. 고대 다니는 학생이 관악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았어요. 경찰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경찰에서요. 네. 아이 뭐 이제 조사 받는데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뭐 주최는 누가 했으며 뭐 단체는 어디가 했고 뭐 왜 나갔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뭐 진짜 여기에 나갔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그냥 묵비를 했죠. 묵비권을 행사하셨군요. 아유, 똘똘한 학생이에요. 멋집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네. 묵비권도 행사할 줄 아는 똘똘한 여대생. 네. 근데 전 사실 그동안 우리 대학생들이 굉장히 막 스펙 쌓느라 정신없고 또 아르바이트 해야 맞아요. 되고 등록금 버느라고 힘들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졸기도 많이 졸고 사회에 관심 네, 없고. 사회에 관심 없고 그런 20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제 막 대학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대학에 올 때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평화나비라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는 대학생 동아리를 시작하고 그 뒤로 이제 선배들을 만나면서 점점 이런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선배께서 지금도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배인데 네. 이제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은 아프니까 거기에 모든 신경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회도 이런 아픈 곳에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네.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뒤로 이제 여러 뭐 위안부 할머님들이나 아니 뭐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 많이 만나면서 점점 저도 몸으로 이렇게 대학생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 것 같아요. 네. 아, 멋있다. 네? 제가 대한민국 배워야겠네요. 20대 살아있네요. 네. 진짜 정말 이런 자리에 언론 인터뷰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정교과서 추진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님, 저희가 이제 막 세상에 다시 나왔는데, 이렇게 1200자 수요 시위에도 많은 시민분들이 찾아주시고, 저희가 연행될 때도 저희가 타고 있는 버스를 시민분들이 다 둘러싸서 이제 버스가 못 움직였다고도 나와서 들었어요. 네. 그런 만큼 저희 많은 시민분들이 진짜 올바른 역사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목소리 저희 대학생 포함해서 많이들 높여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강행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의 대학생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저희 지금 학교에서도 1000명 가까이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 여러 대학에서 서명을 동시다발적으로 받고 있고 한데, 지금이라도 친일교과서가 아닌 정말 우리의 역사를 담는, 우리의 목소리를 담는 좀 자랑스러운 교과서로 저희가, 그리고 저희 미래 세대가 배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박수 치고 싶어. 네, 저희가 박수 한번 쳐주죠. 훌륭합니다. 네, 이런 대학생들이 살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방송 꼭 들으시고 미국에서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에서 좀 들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네.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해결 안 하고 국정교과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할머니 좀 어떠세요? 소식 들으셨을 텐데. 아유, 못마땅해요. 왜 못마땅하신 거예요? 왜 지금에 와서 또 정부가 해가지고 묶어놓고 꼼짝도 못하고 하는 그런 기세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많은데 네. 우리 교과서를 올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학생들 다양하게 이렇게 하도록 놔두지 왜 딱 묶어놓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만. 네, 예, 그래 불편해요. 아주. 네, 할머니 그런데 일본에 가서 미국에 가서 예.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시게 되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예.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위안부 문제를 오바마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미국에서 앞장서도록 하고 네. 미국에도 같은 마음으로 해가지고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미국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자꾸 노비를 써가면서 돈을 써가면서 막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진실 앞에서는, 역사의 진실 앞에서는 못 막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기념비를 씌우려고 그러는데 일본이 반대했어요. 일본 사람만 반대를 하고 돈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전체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 씌우게 돼가 있습니다. 일본에 갔다 동영북한에 갔다 씌워도 저거가 미안하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미국에 씌우는데 돈을 써가면서 그러고 못 씌우고 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죠. 네. 아베한테 한 말씀 하시죠. 아베는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있는데 네. 근데 끝까지 거짓말만 하고 있으니까 진실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해요. 밝히적이 마련입니다. 역사의 진실 앞에서는 못 막습니다. 일본이. 할머니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직까지 네. 이 집회가 끝나지 네.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은 1200. 1200 숫자가 네, 보이죠? 숫자. 저 숫자가 네. 1200이라는 숫자가 네, 대형 정말 네, 판넬이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행사를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 네.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200차 수요 시위, 수요 집회, 네. 1992년부터 이어져 온 오늘 집회가 24년 넘게 네.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비극적인 상황인데 특히 이 오늘 집회가 소중하고 중요했던 게 바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발표가 있은 다음에 오늘 이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이 주목이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도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무엇보다 국정교과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 발표된 이후에 네. 군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가장 정말 기가 막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실 예.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을 저희가 보내드린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저희 팟짱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하니까 더 좋은데요? 재밌네요. 네. 활기차고. 네, 디미러도 하고. 네, 장윤선 기자가 직접 문재인 대표를 만나서 네. 즉석에서 네, 좀 더 디미러 물어야 인터뷰. 되는데 너무 네. 후배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계속하기가 미안했어요. 다른 네. 후배 기자들도 많고 그래서 선배가 너무 디밀면 후배들이 싫어해.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에서도 하는 네. 스튜디오에만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네. 방송 여러분과 네.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요. 요즘에 응원 댓글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맞아요. 응원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희가 힘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팟짱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여기서 장윤선의 마무리하죠. 팟짱 네. 1200차 수요 시위 현장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신만인 클럽 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오마이뉴스도 너무 바람직하고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또 멋지고 그런 사람들을 또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이 뉴스를 통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앞으로도 많은 정보 그리고 또 많은 나눔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신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